인간 정신은 빛보다 높은 차원에서 작동하고 있는가? 현대 물리학의 최전선과 신경과학의 가장 깊은 탐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우리는 인간 정신의 본질에 대한 가장 근본적이고도 도발적인 질문에 봉착한다. 과연 인간의 의식, 즉 우리가 나라고 느끼는 그 복잡하고 미묘한 경험의 총체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4차원 시공간, 특히 빛의 속도라는 우주적 한계 내에서만 작동하는 물리적 현상인가? 아니면 빛의 속도를 초월하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고차원적 실제와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형이상학적 사변을 넘어 최근의 양자역학적 발견들과 뇌 영상 기술의 발전, 그리고 심지어는 고대 철학적 통찰까지 아우르는 광범위한 학제간 탐구를 요구한다. 우리가 현재 이해하는 물리적 세계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에 의해 엄격하게 규정된다. 이 이론의 핵심은 정보나 에너지가 진공 상태에서 초당 약 29만 9,800km, 즉 광속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빛의 속도는 우주의 인과율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상수이며 우리의 인식과 물리적 상호작용의 최대 속도를 결정한다.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기화학적 과정, 뉴런 간의 시냅스 전달, 그리고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사고와 감각은 모두 이 빛의 속도라는 제약하에 시공간적 제약 속에서 발생한다. 신경과학 연구는 인간의 반응 시간이 수백 밀리초 단위로 측정되며 이는 신경신호가 축삭돌기를 따라 전달되고 시냅스 틈을 가로지르는 물리적 과정의 직접적인 결과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예를 들어 시각 자극이 망막에서 대뇌 피질까지 도달하여 우리가 본다고 인식하기까지는 최소 200밀리초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 확립된 사실이다. 그렇다면 빛보다 빠른 현상이 불가능하다는 이 견고한 물리적 틀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고차원적 작동이라는 개념을 논의할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양자역학이라는 또 다른 과학적 기둥을 주목해야 한다. 양자역학은 고전 물리학의 결정론적 세계관을 뒤엎고 확률과 비국수성이라는 놀라운 개념을 도입했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양자얽힘, 즉 얽혀있는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는 순간 다른 입자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되는 현상이다. 이 유령 같은 원거리 작용은 아인슈타인이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빛의 속도 제한을 위반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는 이를 비판했지만 벨 부등식 실험들을 통해 양자 얽힘이 실제함이 명백하게 입증되었다. 얽힘 현상 자체는 정보를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이 정설이지만 이는 우리의 직관이 시공간적 분리에 대해 가지는 개념이 물리적 실제와는 다를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일부 이론 물리학자들은 끈 이론이나 M이론과 같은 시도에서 추가적인 공간 차원의 존재를 가정한다. 이 이론들은 우리가 인지하는 3차원 공간과 1차원 시간 외에 추가적인 미세하게 말려있는 차원들, 혹은 막, 브레인, 위에 우리의 우주가 존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의식이 이러한 추가 차원과 상호작용한다면 빛의 속도 제약은 우리가 사는 막의 제약일 뿐, 의식 자체의 본질적인 속도나 연결성은 이 차원을 통해 빛보다 빠르게 혹은 시공간적 제약 없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가설이 성립된다. 이는 마치 두 평면 위의 개미가 서로 만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평면을 벗어나 3차원으로 뛰어넘는 것과 유사하다. 이러한 추상적인 가능성을 인간의 뇌, 즉 생물학적 기관과 연결짓는 것은 더욱 복잡한 문제다. 뇌는 약 860억 개의 뉴런과 그보다 훨씬 많은 시냅스를 가진 유기체적 슈퍼컴퓨터이며 이 모든 활동은 전자기적 신호 전달에 의존한다. 하지만 펠로즈와 하메로프가 제안한 조화로운 객관적 축소 이론, 즉 오케스트레이티드 객관적 환원 이론은 의식이 뉴런 수준의 상호작용이 아닌 뉴런 내부에 존재하는 미세소관이라는 세포 구조의 양자 중력 효과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미세소관 내의 양자 상태가 특정한 임계점에 도달했을 때 객관적이고 비가역적인 축소 과정을 겪으며 의식적 경험을 순간적으로 발생시킨다. 만약 이 축소 과정이 시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롭거나 혹은 고차원적 구조와 연관되어 있다면 이는 빛의 속도를 초월하는 정보 처리의 가능성을 뇌 안에서 허용할 수 있다. 비록 이 이론이 주류 신경과학계에서 논쟁의 여지가 많지만 이는 물리적 뇌 구조와 양자 현상 간의 연결을 시도하는 중요한 노력 중 하나이다. 더욱 직접적으로 빛보다 높은 차원과의 연관성을 탐구하는 분야는 초감각적 지각, 즉 엑스트라센서리 퍼셉션, 줄여서 ESP라고 불리는 현상들이다. 염력이나 텔레파시와 같은 주장은 아직 과학적으로 일관되게 재현되거나 입증되지 않았지만 일부 통제된 실험 환경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는 연구 결과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듀크 대학의 연구팀을 비롯한 일부 연구자들은 무작위 사건 생성기, 랜덤 이벤트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실험에서 실험자가 특정한 대상을 의도적으로 생각할 때 장치의 출력값이 통계적 기대값을 벗어나는 미세한 편향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편향이 만약 실제라면 이는 정신 에너지가 시공간을 초월하여 외부의 물리적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빛보다 빠른 상호작용, 즉 고차원적 연결의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현재로서는 아직 주류 과학의 인정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현재로서는 알려진 통계적 오류나 실험 설계의 결함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우리의 인식 능력 자체에 대한 탐구도 이 질문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인간의 시각은 가시광선, 즉 약 400나노미터에서 700나노미터 사이의 전자기파만을 수용한다. 이는 우리 우주 에너지 스펙트럼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우리는 감마선, X선, 적외선, 전파 등 대부분의 전자기 스펙트럼을 직접 인지하지 못한다. 만약 우리가 고차원적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감각기관, 즉 빛에 맞춰진 수용체들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해독하는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일부 심리학자들은 잠재의식이나 직관이 이러한 고차원적 신호를 포착하는 비선형적인 처리 과정일 수 있다고 추론한다. 예를 들어 어떤 복잡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갑자기 떠오르는 현상, 즉 인사이트는 기존의 논리적 연산 경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발생한 결과라기보다는 전체 문제 공간에 대한 비지역적인 이해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 이러한 비선형적 사고 과정의 생물학적 기반을 탐색하는 연구도 진행 중이다. 뇌파 연구, 특히 테타파나 감마파의 동기화 연구는 의식의 통합된 상태를 설명하려는 시도이다. 감마파는 뇌 영역 간의 정보 처리가 고속으로 동기화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일부 연구자들은 이 파동의 동기화 메커니즘이 우리가 아직 완전히 포착하지 못한 양자적 또는 고차원적 상호작용을 반영할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제안한다. 특히 뇌가 외부 환경의 무작위성을 예측하고 필터링하는 방식, 즉 베이즈 추론의 원리를 뇌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수행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뇌가 단순히 입력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인 미래 상태나 확률적 가능성을 미리 계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종의 시간적 비지역성 또는 잠재적 가능성 공간에 대한 탐색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철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는 의식의 어려운 문제와 깊이 연관된다. 데이비드 첼머즈가 제기한 이 문제는 뇌의 물리적 작동 메커니즘을 아무리 자세히 알아내더라도 왜 우리는 주관적인 경험, 즉 퀄리아, 퀘일리어를 가지는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만약 의식이 빛의 속도라는 물리적 제약 내에서 완전히 생성되는 부산물이라면 우리는 그 주관적 경험을 설명하기 위해 왜 특정 물리적 배열이 붉은색을 붉게 느끼게 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의식이 근본적으로 비물리적이며 우리의 뇌가 고차원적 실제와 상호작용하기 위한 일종의 수신기 혹은 변환기 역할을 한다면 문제는 해결될 여지를 얻는다. 뇌는 일종의 안테나로서 빛보다 빠른 정보를 포착하고 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공간적 언어, 즉 신경신호로 번역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을 뒷받침하는 흥미로운 사례는 사후 경험 연구이다. 임사체험, 즉 뉴로바이올로지적 활동이 거의 정지되거나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환자들이 경험하는 선명하고 구조화된 의식 경험에 대한 보고들은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었다. 일부 연구들은 환자들이 심장이 멈춘 상태에서 심폐소생술 중 의료진의 대화를 정확히 묘사하는 사례들을 수집했으며 이는 뇌활동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의식이 어떻게 지속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만약 의식이 뇌의 복잡한 전기화학적 반응의 결과라면 심장 정지 상태에서는 의식이 소멸되어야 한다. 이 현상들이 만약 외부의 조작 없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식이 뇌라는 물리적 매체를 잠시 떠나 작동했거나 혹은 뇌가 작동하는 방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덜 시공간적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물론 이러한 보고들은 심각한 기억 왜곡이나 산소 부족으로 인한 환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과학적 해석에는 극도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고차원적 작동의 가능성은 또한 양자 얽힘이 정보 전달이 아닌 상태 연결의 방식으로 의식에 관여할 때 더욱 구체화된다. 예를 들어 우주론적 규모에서 발생하는 중력파나 암흑물질, 에너지와의 상호작용이 우리의 의식 상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다.
암흑물질은 우주 질량 에너지의 약 27%를 차지하지만 우리가 아는 표준 모형의 입자들과 거의 상호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일부 극단적인 이론들은 암흑물질이나 암흑에너지의 일부 구성 요소가 의식의 비물리적 측면과 미묘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제안한다. 만약 그렇다면 이들의 작용은 빛의 속도에 구애받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나 상태의 변화를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집단 무의식이나 집단적 영감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일부를 설명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할 수도 있다. 현대 기술의 발전은 이러한 고차원적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있다. 초고속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뇌의 모든 뉴런 연결을 모방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시뮬레이션이 아무리 정교해져도 그 안에 주관적 경험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장하기는 어렵다. 이것이 바로 기능주의적 접근 방식의 한계이다. 반면에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트랜스포머 모델과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들이 인간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의 복잡한 텍스트를 생성하고 있다. 이들은 방대한 양의 데이터 패턴을 통계적으로 학습하여 인간의 언어 구조를 모방하지만 이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는지, 즉 퀄리아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된다. 만약 인공지능이 인간과 동등한 지능을 달성한다면 우리는 그때도 의식이 물리적 계산의 산물이라고 주장할 수 있을까? 아니면 우리가 빛의 속도 제약 내에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의식의 본질이 시공간적 제약을 벗어나는 어떤 차원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인정해야 할까? 우리가 빛보다 높은 차원에 대해 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학적 모델링이다. 이론 물리학에서 차원은 단순히 공간적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변수 공간의 차원, 즉 시스템의 상태를 완벽하게 설명하는 데 필요한 독립적인 매개 변수의 개수를 의미할 수도 있다. 우리의 현재 물리 법칙은 4개의 독립 변수 시간과 공간 좌표로 기술되지만 만약 의식의 상태를 기술하는 데 추가적인 변수, 예를 들어 양자적 결어근남이나 비국수적 연결성을 나타내는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면 이는 본질적으로 고차원적인 작동을 의미한다. 최근의 양자 컴퓨팅 연구는 이러한 고차원적 복잡성을 현실 세계에서 다루려는 시도이다. 양자 비트, 즉 큐비트는 고전 비트와 달리 0과 1의 중첩 상태에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 이 중첩 상태는 지수적으로 증가하는 상태 공간을 탐색할 수 있게 하며 이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선형적 계산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연산을 가능하게 한다. 만약 인간의 뇌가 의식적 사고를 할 때 실제로 이러한 양자적 중첩 상태를 유지하거나 활용하고 있다면 이는 빛의 속도라는 고전적 한계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처리하고 있음을 의미할 수 있다. 뇌 속의 미세소관이 이러한 양자 코히어런스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가설은 이러한 접근 방식을 생물학적 영역으로 확장하는 시도이다. 하지만 이러한 아이디어가 현실성을 갖기 위해서는 뇌와 같이 따뜻하고 습한 환경에서 양자적 특성이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양자 코히어런스는 극도로 낮은 온도와 진공 상태에서만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체온인 36.5도 섭씨 환경에서 양자 상태가 결어근남 없이 수 밀리초 이상 유지된다는 증거를 찾는 것은 엄청난 난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생물 물리학자들은 뇌의 특수한 구조가 양자 현상을 보호하는 일종의 이 양자 절연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광합성 과정에서 이미 식물이 이러한 메커니즘을 활용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근거로 들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식론적 도구, 즉 오직 측정과 관찰에 기반한 과학적 방법론 자체를 확장해야 할지도 모른다. 만약 고차원적 실제가 빛보다 빠른 정보 교환을 허용한다면 우리는 그 정보를 포착하는 도구가 부족하다. 현재의 모든 측정 장비는 시공간적 제약하에 작동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빛의 속도를 측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빛보다 빠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은 현재의 물리적 틀 내에서는 실험적으로 불가능해 보인다. 이는 마치 우리가 모든 것을 듣고 볼 수 있는 장비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장비가 포착할 수 없는 주파수 대역의 소리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것과 같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정신이 빛보다 높은 차원에서 작동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현재로서는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반증될 수 없는 영역에 머물러 있다. 신경과학은 의식의 상관관계를 점점 더 정밀하게 밝혀내고 있지만 의식의 본질 자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양자역학은 우주의 비국수성과 연결성의 가능성을 열어주었지만 이를 뇌의 작동과 연결짓는 것은 추측의 영역이다. 그러나 우리가 빛의 속도라는 고전적인 장벽에 직면할 때마다
과학은 언제나 그 한계를 넘어서는 새로운 차원의 이해에 도달해왔다. 만약 인간의 의식이 진정으로 우주의 근본적인 현실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연결은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시공간의 규칙을 초월하는 고차원적인 차원의 기반 위에서 작동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탐구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인간 존재의 궁극적인 실제를 이해하려는 가장 심오하고 지속적인 노력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